김민지 35세 여성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업가인 박준호의 고급 저택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민지는 일찍 출근해 단순한 유니폼을 입고 헌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45세의 박준호는 거의 민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릴 때면 그저 사소한 세부 사항을 비판하거나 그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경멸적인 언급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항상 예의 바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박준호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가 전화 통화를 하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어떤 사업에 화가 난 박준호는 민지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청소를 끝내지 못했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서비스에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지? 박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민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곧 끝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될 거예요. 박준호는 비웃으며 자신이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민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 모든 동업자들과 친구들이 올 거예요. 당신도 오는 게 어때요? 민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꼬는 톤을 감지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어쩌면 유용한 것을 배울 수도 있겠죠. 민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약점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한 박준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묵묵히 일을 마쳤고 이 모욕적인 시도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기회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택을 나서면서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박준호의 초대로 인한 정신적 부담으로 지친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단순하지만 편안한 곳으로 그녀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 민지는 전화기를 들고 외워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따뜻한 남성의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여보세요? 정구 씨, 저 민지예요.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이강전구, 40세의 성공한 사업가는 어린 시절부터 민지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년간 견고한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민지,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뚜렷했습니다. 민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준호의 비꼬는 초대와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주에 깊게 들었고 말을 들을수록 그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 박준호라는 사람은 정말 오만한 바보군요. 민지, 그 파티에 갈 필요 없어요. 그런 모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정우 씨. 저는 갈 거예요. 박준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과 모두에게 제 직업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고 친구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민지.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도와줄게요. 사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당신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건 어때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평판은요,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길 원하지 않아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제 평판이요. 민지, 당신은 수년간 제 친구였어요. 당신의 우정은 어떤 사업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가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 박준호의 표정을 보는 게 재미있을 거예요. 민지는 친구의 지지에 감동받아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봐요. 먼저 당신을 위한 완벽한 드레스를 찾아야 해요. 다음 며칠 동안 민지와 정우는 파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전구는 그녀를 도시 최고의 상점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우아한 네이비블루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를 자신의 스타일리스트 친구에게 소개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지와 정우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웃고 옛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민지는 박준호에 맞서는 전망뿐만 아니라 전구와의 깊은 우정을 재발견하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파티 전날 저녁,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용기와 품위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친구에 대한 애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이 제 곁에 없었다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둘 다 더 깊은 연결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돕기 위한 임무로 시작된 것이 더 큰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지만 아직 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민지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기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밤이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파티 당일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박준호의 저택은 이국적인 꽃과 정교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상류사회의 손님들이 고급 차를 타고 도착하며 명품 의상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이비블루 드레스가 완벽하게 맞아 우아하게 그녀의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한 올림머리로 묶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제는 부드러운 파도처럼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민지는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전구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 당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전구가 마침내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도 정말 멋져 보여요. 정우는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킬 준비 됐나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그들은 전구가 빌린 리무진을 타고 박준호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민지는 손님들이 이 신비로운 우아한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인 홀에 들어서자 몇몇 동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박준호는 민지를 보고 거의 음료를 뿜을 뻔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커플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당신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이강정우 씨,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박준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자신도 놀랄 만큼의 자신감으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티가 정말 멋집니다. 박준호의 불편한 기색을 눈치챈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박 사장님, 민지 씨를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그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명백히 불편해하는 박준호는 뭔가 들리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고 민지와 정우를 홀 한가운데에 남겨두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는 그녀의 우아함과 지성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예술부터 정치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단순한 청소부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파티 중 한순간 민지는 잠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민지 씨, 파티는 즐거우신가요? 당신이 평소에 경험하는 것과는 꽤 다르겠죠. 그가 여전히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박 사장님, 모든 것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진정한 우아함은 비싼 옷이나 호화로운 저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죠. 박준호는 처음으로 민지의 진정한 본성과 마주하게 되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구가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전구가 부드럽게 민지의 등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완벽히 괜찮아요. 민지가 전구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과 저는 진정한 우아함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점점 더 불편해하는 박준호는 변명을 중얼거리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감탄의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알아요? 그를 대하는 방식 감동받았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전구에 대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음악이 부드러운 왈츠로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춤을 저와 함께 추시겠습니까? 민지는 수락했고 곧 그들은 우아하게 홀을 가로질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우아하고 신비로운 커플에 대해 수군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민지와 정우는 서로의 눈에 빠져들었고 우정을 넘어서는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음악 소리에 맞춰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더 깊고 강렬한 무언가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지만 민지와 정구에게는 세상이 그들 둘로만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임무로 시작된 것이 이제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준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과소평가한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의 공허함이 고통스럽게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의 밤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민지와 전구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파티 이후 며칠 동안 민지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사교 행사 초대와 심지어 취업 제안까지 쏟아졌습니다. 신비로운 청소부는 상류사회 칠추롯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박준호의 저택에서 일했고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냈습니다. 한편 박준호는 이전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그녀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파티 일주일 후 민지가 박준호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지 씨,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만하고 잔인했어요.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박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사실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파티에서의 당신의 행동, 당신의 품위, 그것이 제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박 사장님. 중요한 건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박준호는 눈에 띄게 감동받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지 씨. 언젠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민지와 정우의 관계는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수년간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탐험했습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우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민지, 그가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반했어요. 사실 항상 당신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저 이제야 인정할 용기가 생겼을 뿐이죠.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오, 정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우정을 망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들은 키스를 나누며 수년간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무르익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지와 전구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익숙한 전구는 때때로 민지가 비윤리적이거나 비인격적이라고 여기는 전략들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오후 함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전구가 제안했습니다. 민지, 박준호의 저택에서 만난 당신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과 연관된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할 거예요.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우 씨,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해요. 저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견고한 가치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정우는 좌절감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해야 해요. 이후 몇 주는 민지와 전구에게 기쁨과 도전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꽃피는 동안 삶의 관점 차이는 미묘하지만 점점 커지는 긴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파티에서의 경험과 정우의 지지에 영감을 받아 오랜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가정식을 제공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환영받고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 기회로 보았습니다. 정우는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고 즉시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걸 레스토랑 체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상해봐요. 도시 곳곳에 김민지의 집밥이. 그러나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정우 씨, 당신의 열정에 감사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작고 친밀한 곳을 원해요. 제가 고객들을 알고 사랑으로 요리할 수 있는 곳이요.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민지, 잠재력을 생각해봐요. 당신의 이야기와 제 인맥으로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전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한 정우는 자주 비싼 레스토랑과 독점적인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지는 단순하고 진정성 있는 만남을 선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전구가 선택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지는 근처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들은 분명히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고 격식 있는 환경에서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정우 씨.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족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행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이유예요. 정우는 지적된 방향을 보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그들이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아마도 이런 곳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할 거예요. 민지는 그 발언에 무신경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구 씨, 모든 사람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거나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가족과 특별한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정우의 발언은 밤새 지속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민지는 그녀와 전구가 정말로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민지는 박준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사려 깊어 보였고 덜 오만해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그녀는 박준호가 후회와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도서관을 청소하고 있을 때 박준호가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당신과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사실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과 사회 평등을 위한 목적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민지는 이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거 정말 훌륭해요, 박 사장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박준호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희망했어요. 제가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제가 분명히 필요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박준호의 제안은 민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정우와의 계획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전구와 이 대화를 공유했을 때 그의 반응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지, 이거 완벽해요. 당신은 이 기회를 중요한 인맥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 레스토랑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민지는 스토마키에 노트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구 씨, 이건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이어진 논쟁은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민지를 순진하다고 비난했고
민지는 정우를 탐욕스럽고 무신경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났을 때 둘 다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동화에 예상치 못한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몇 주는 민지와 정구에게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점점 더 커지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민지는 박준호의 자선 계획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정우는 자신의 사업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박준호의 저택에서 가능한 자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전구가 그곳에 두고 간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약간의 뇌물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을 때 몇 가지 환경 규제를 무시하는 것을 누가 신경 쓰겠어요. 민지는 마비된 채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남자는 그녀가 알고 사랑하는 정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대면했을 때 이어진 논쟁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우 씨? 뇌물, 환경 규제를 무시한다고요? 이건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던 정우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민지. 비즈니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요.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 완벽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성공하는 거죠, 정우 씨?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희생하고요. 당신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희생하고요. 논쟁은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민지가 전에 본 적 없는 정우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장의 압박감, 성공하기 위해서는 냉혹해질 필요성, 세상이 민지가 믿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정우 씨. 이렇게 가치관을 타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민지는 정우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민지는 일과 박준호와의 자선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민지의 슬픔을 눈치챈 박준호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참견할 권리는 없지만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여기 있어요. 박준호의 친절함에 놀란 민지는 자신과 정우의 상황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주의 깊게 듣고 몇 달 전에는 그에게서 기대하지 못했을 위로와 지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알아요, 민지 씨. 박준호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우 씨와 매우 비슷했어요. 오직 성공에만 집중하고 그 대가는 상관하지 않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줄 사람 말이에요. 민지는 박준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하게 했나요? 박준호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 씨가 그걸 보여줬어요. 당신의 품위, 당신의 인테그리티.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한편 정우도 자신만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부재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의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정적 성공에만 집중된 삶의 공허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정우는 전화기를 들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나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이 옳았어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제발 제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세요. 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일어난 일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선택을 돌아볼 시간, 그리고 제가 당신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결정할 시간이요. 대화는 둘 다 눈물을 흘리며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차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어진 몇 달은 민지와 전구에게 깊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관계에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각자 자기 발견의 여정을 따랐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레스토랑을 여는데 집중했습니다. 조용한 투자자가 되기로 제안한 박준호의 도움으로 그녀는 도시의 번화한 동네에서 매력적인 장소를 찾았습니다. 빈 공간을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은 민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집을 연상시키는 레이스 커튼부터 소박한 나무 테이블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심장인 주방은 민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가정적이고 초대하는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레스토랑 작업을 하는 동안 민지는 계속해서 박준호의 자선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외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정우는 강렬한 자기 성찰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민지를 잃은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관행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인테그리티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 기회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윤리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지와 정우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끔의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서로를 깊이 그리워했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6개월 후 민지의 레스토랑이 개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집밥의 맛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할머니의 레시피와 그녀가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분위기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개업 당일 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박준호의 파티에 왔던 손님들 중 일부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민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모든 손님들이 만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전구가 늦은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평온하고 더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는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들꽃 부케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나 축하해요. 이곳은 정말 놀라워요.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그대로예요. 민지는 감동받아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둘 다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함과 애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갈라놓은 거리감도 의식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전구가 말했습니다. 민지, 제가 과거에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우의 눈에서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좋아요, 정우 씨. 다음 주에 커피 한잔하며 만날 수 있어요. 전구가 떠나자 박준호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달라 보이네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우리 모두 변했죠. 그렇지 않나요? 박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좋은 거예요, 민지 씨. 우리를 보세요. 몇 달 전만 해도 누가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민지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밤은 계속되었고 레스토랑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집밥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닫으면서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전을 극복하고 편견을 이겨내고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의 귀환으로 그녀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집밥의 맛, 개업의 성공으로 손님들이 밀려들어 민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각은 자주 전구와의 임박한 만남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민지는 조용하고 중립적인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그들이 함께 자주 가던 장소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몇 분 일찍 도착한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입던 비싼 정장 대신 단순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지를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그의 걸음에는 그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화는 처음에는 주저하며 시작되었고 둘 다 평범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수년간의 우정의 친밀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초기의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전구가 먼저 방 안의 코끼리를 언급했습니다. 민지 씨, 저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몇 달은 저에게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어요. 민지는 그의 눈에서 진실성을 보며 주의 깊게 그를 관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우 씨?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지와 헤어진 후 자신의 선택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잃은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경멸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구가 후회의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민지는 전구가 자기 발견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큰 재정적 타격을 입더라도 비윤리적인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들에서 기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구가 민지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면 어떤 성공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민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모든 변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매일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면 당신의 인테그리티, 당신의 강인함, 그게 저를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해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며 지난 몇 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민지는 레스토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듣고 적절할 때 질문하고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카페 창문을 통해 황금빛 광채를 비출 때 민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전구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친구도 무자비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마주하고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씨,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정우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까지 도달하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민지, 제가 과거에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된 사람들로서 말이에요. 민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고 정구를 껴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현명해지고 성숙해진 부분, 지난 몇 달 동안 성장하고 성숙한 부분은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가야 해요. 신뢰를 재구축하고 서로를 다시 발견해야 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정우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습니다. 네, 민지. 무엇이든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페이스대로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제 레스토랑에서 다음 주에요? 완벽해요. 전구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작별할 때 그들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에 대해 생각했고 그녀가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녀처럼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그 이상이 된 한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은 더 많은 자선 프로젝트 계획들이었습니다. 민지, 전구, 박준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진 몇 달은 민지, 전구, 박준호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지의 집밥의 맛 레스토랑은 번창했고 지역 가족들부터 진정한 가정식을 찾는 사업가들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였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관계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이점을 신중하게 다루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바쁜 날에는 종종 주방에서 돕거나 테이블을 서빙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레스토랑을 닫으면서 전구는 민지와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집밥의 맛대 개념을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대규모 체인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의 작은 커뮤니티 레스토랑 시리즈로 말이에요. 민지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정우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며 그 아이디어 정말 훌륭해 들려요, 정우 씨.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든 품질과 따뜻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다음 몇 주 동안 계획을 발전시키며 정우의 비즈니스 통찰력과 민지의 진심과 인테그리티를 결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듣게 된 박준호는 재정적, 물류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도전 과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일부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의도를 의심스러워했고 이것이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계획일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지, 전구, 박준호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리더들과 회의를 조직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커뮤니티 회의 중 한 노년의 여성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민지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우와 박준호를 바라본 후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저도 이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큰 약속을 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머물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녀의 진실된 말은 방 안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점차 저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역사회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집밥의 맛은 6개월 후 도시 외곽의 한 동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요리와 경영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은 민지와 전구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사랑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역시 이 커뮤니티 활동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선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고 종종 새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을 서빙하거나 주방을 돕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커뮤니티 레스토랑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민지, 전구, 박준호는 확장과 각 장소의 품질과
인테그리티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채 민지와 정우는 원래 레스토랑의 빈 주방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민지가 고백했습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죠?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을 보세요. 이건 단지 레스토랑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삶들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한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때로는 무서워지지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어 기쁘네요. 그들이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는 동안 둘 다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다 주든 사랑과 인테그리티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밥에 맞은 도시, 전체에서 사랑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레스토랑을 연지 5년 후 민지, 전구, 박준호는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축하 행사는 원래의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여전히 유명해진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친숙한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집밥의 마드의 프로그램들로 혜택을 받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민지는 홀 중앙에 서서 감격에 젖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레스토랑을 찾아온 김할머니가 이제는 손녀를 데리고 와 유명한 된장찌개를 맛보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설거지로 시작해 이제는 커뮤니티 레스토랑 중 한 곳의 부주방장이 된 장민수를 보았습니다. 모든 얼굴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모든 미소는 그들이 함께 만든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전구가 민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 민지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저 이 모든 것을 보세요. 때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박준호가 샴페인 잔을 들고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제가 건배를 제안해도 될까요? 그가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홀은 조용해졌고 모든 주의가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5년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오직 이익과 지위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용감한 한 청소부 덕분에 그는 민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민지 씨, 정우 씨, 당신들은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집을 만들었죠. 집밥의 맛과 일을 가능하게 한 모든 분들을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라는 외침이 홀에 울려 퍼졌고 열렬한 박수가 뒤따랐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직원들이 청소를 시작할 때 민지, 전구, 박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구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전구와 박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팀이 있어요. 집밥의 맛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미션과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들에게 리더십을 맡길 기회를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의 비전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말이에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일종의 승계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헌신적인 직원들을 관리자 직책으로 준비시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집밥의 맛을 직원들이 소유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박준호는 이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일 거예요. 진정한 사회적 기업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세 사람은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레스토랑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쯤 그들은
집밥의 마대의 새로운 장을 위한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민지, 전구, 박준호는 승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유망한 직원들을 선별하고 레스토랑 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십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도전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으며 배워야 할 교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 전구, 박준호는 자신들의 제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승계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후 집밥의 맛은 첫 번째 직원 소유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지는 원래 레스토랑의 즉석으로 마련된 무대에 서서 열정적이고 미소 짓는 얼굴들의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박준호 씨의 저택에서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밥에 맞든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소, 음식이 단순한 양분이 아니라 연결과 커뮤니티의 형태가 되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첫 줄에 앉아있는 전구와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꿈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여러분 각자 덕분입니다. 이제 그 꿈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시간입니다. 집밥에 맞든 이제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키우고 성장시키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정신을 살아있게 해주세요. 커뮤니티의 정신, 서로를 돌보는 마음, 집의 정신을. 방이 박수와 포옹으로 터져나갈 때 민지는 무대에서 내려와 전구와 박준호에게 합류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 된 커뮤니티, 강하고 미래를 향해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구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 친구였고 그녀의 사랑이자 이 놀라운 여정의 파트너가 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박준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들 둘 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세 친구는 서로를 이해와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삶이 어디로 이끌든 서로가 있고 함께 만든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황금빛 광채를 드리울 때 민지, 정구, 박준호는 조용히 건배를 했습니다. 집밥의 맛대, 우정의 사랑에, 그리고 미래가 가져다줄 무한한 가능성에. 5년이 지난 후 민지, 정구, 박준호가 집밥의 맛의 경영을 직원들에게 이양한 이후 이 사업은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번창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시들로 확장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국가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민지는 도시 외곽의 시골집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전구는 3년 전에 결혼했고 원래 레스토랑의 정원에서 친밀한 세레모니아를 가졌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커뮤니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베란다로 걸어나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초록 들판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구가 곧 그녀에게 합류하여 따뜻한 포옹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10년 전 누군가가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파티 초대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경치와 서로의 컴퍼니를 즐겼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그들의 생각을 중단시켰고 곧 민지의 짙은 갈색 머리와 정우의 반짝이는 눈을 가진 4살 소녀가 베란다에 합류했습니다. 엄마, 아빠, 박할아버지 오셨어요? 어린 소희가 열심히 물었습니다. 민지는 몸을 숙여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 사랑하는 딸. 하지만 곧 점심 식사하러 오실 거야. 박준호는 소희에게 할아버지 같은 인물이 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은퇴하고 자선 프로젝트에 전념하며 자신의 양자 가족이라고 애정 어린 말로 부르는 민지, 전구, 소희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민지와 전구가 함께 넓은 시골집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와 정우는 개인적인 열정과 함께하는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회고록과 레시피책을 썼고 집밥의 맛대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우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차가 접근하는 소리가 박준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를 외치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준호가 들어왔고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회색이 되었지만 눈은 여전히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지내나요? 그가 소희를 안아 올리며 민지와 전구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이 만든 재단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공유했는데 이는 집밥의 맛에서 함께했던 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박준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고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우리가 태어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든 가족에게,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우정에,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심지어 작은 소희도 주스 잔을 들어 그 감정에 동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희가 오후 낮잠을 자러 간 후 민지, 전구, 박준호는 베란다에 앉아 부드러운 바람과 평화로운 전망을 즐겼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박준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밥의 맛대로 말이에요. 민지와 전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요, 민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만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요. 전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집밥의 맛을 만드는 방법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민지의 책을 통해서든 제 컨설팅 일을 통해서든 혹은 단순히 친구와 가족을 위해 우리 집을 열어 그저 친구와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을 통해서든 말이에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부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 둘 다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당신들이 자랑스러워요. 알고 있나요? 민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박준호 씨. 모든 것에 대해서요. 세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소희가 정원에서 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민지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요. 그 파티에서 제가 단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던 청소부였을 때 말이에요. 정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꼭 쥐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가치가 있었어요, 민지. 당신은 단지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에요. 박준호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 둘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겸손에 대해, 연민에 대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세 친구는 베란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된 추억을 웃으며 회상하고 미래에 대해 꿈꾸었습니다. 민지는 정우를, 박준호를 바라보았고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소희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외로운 청소부에서 성공한 사업가, 작가, 그리고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해했어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고 정우와 박준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전구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빛났습니다. 진정한 집밥의 맛이요. 그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음식도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가족이에요. 사랑이에요.
소속감이에요. 정우와 박준호는 이해의 미소를 지으며 각자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황혼이 시골집을 황금빛으로 감싸고 소희의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 민지는 자신이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녀는 용기와 사랑으로 맞설 것입니다. 선택하고 만든 가족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민지, 정구, 박준호는 베란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티 초대로 시작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변화의 이야기로 발전한 놀라운 여정으로 하나가 된 채로 말입니다.